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까 잠깐 소개를 받았지만 전공은 전산을 전공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금융회사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많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보다는 인공지능에 한 100배 정도 더 관심이 많고 블록체인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블록체인 관련돼서 이제 주제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책을 쓴 원제로 열심히 강연을 하고 있고요. 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 이제 학교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justinleeassist.ac.kr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이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 힘나는 범위까지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대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상자산이 아닌 기술적인 블록체인 키워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고 기대하시는 비트코인이 왜 8천만 원까지 가느냐 그리고 얘가 1억이 가느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기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무엇을 하는 기술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주변에 블록체인의 전문가라고 뭐 자청하거나 혹은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뭐 스타트업을 한다거나 뭐 여러분 이제 여기 중소기업 연구소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블록체인이 무엇을 하는 기술인가를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데 블록체인이 기술이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각광을 받으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다른 기술로 못하던 거를 블록체인 때문에 가능하게 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과거의 기술로도 가능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함으로써 더 진보된 부분이 있는지 이 두 부분만 확실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는 뭐냐면 그 중에서 블록체인이 뭐 하는 기술인가 할 때 가장 잘못 알려진 위변조 방지 기술이 좀 허구라는 점. 그래서 누가 이 키워드를 제시하면 여긴 좀 이상한 데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어제 간단히 서치해서 지금 뭐 있는 기사 몇 개만 뽑아봤어요. 여기 보면 뭐 헤럴드 경제에 보면 얼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데 블록체인을 했다는 기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키사는 나름대로 좀 뭔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처럼 보이는데 그죠? 위변조나 해킹 방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라는 그래서 키사 코인을 도입한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산업에 이제 블록체인 접목을 시동하면서 위변조 방지 기술을 도입했다라고 나오고 또 뭐 여기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블록체인이라 그러면 일단 위변조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블록체인은 위변조 방지 기술인가를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블록체인을 안 쓰고 있는 시중 은행들은 과연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뜻인가? 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이 위변조 방지를 하기 위한 좀 특화된 기술이고 이 기술이 없어서 현재의 위변조 방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은행이 당장 이걸 기술을 썼어야 되겠죠.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 안 쓰고 있는 은행은 위변조에 엄청나게 취약해서 우리가 되게 위험하다는 뜻이 돼요. 그죠? 근데 되게 놀라운 일은 블록체인이 2008년 10월 31일에 이메일을 통해 소개받을 때 그 첨부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집단 이 첨부한 9쪽짜리 이 논문을 쳐다보면 블록체인하고 위변조 방지를 연결시킬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있는 논문의 앱스트랙트 초록만 읽어봐도 이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100번 주장하는 게 여러분한테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논문의 초록을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번역하는 영문으로 여기 보고 계시는 논문의 이제 초록인데요. 아이고 잠깐만요. 논문에 지금 초록을 보고 계세요. 논문의 초록을 보시면 여기 있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한 게 이거예요. 자, 첫 줄에 이 논문을 왜 썼는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Pure P2P 여러분 잘 아시듯이 P2P에서 전자 캐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에는 빠져 있는데 이 두 개, 이 이제 퓨어 P2P에서 일렉트로닉 캐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두 가지 기술이 필요했다. 그건 논문에 빠져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위변조의 방지예요. 그죠? 위변조를 방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중 사용의 방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중 사용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중 사용은 뒤에서 다시 좀 설명드릴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한번 썼던 돈을 또 쓰려고 하는 그 악의적인 그 공격이 이중 사용인데 자, 이 논문에서는 제3자가 없는 퓨어 P2P를 하려고 하다 보니 두 가지가 필요했고 하나는 위변조 방지, 하나는 이중 사용 방지가 필요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이름 문구가 나와요. 디지털 시그니처가 솔루션의 일부를 제공한다. 이 말은 이제 전산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잘 안 와닿겠지만 전산을 전공한 사람은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되는가 하면 위변조 방지는 이미 디지털 전자서명이 해결을 해뒀다. 따라서 나는 별도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논문 초록에 보면 자기가 필요로 했던 거는 퓨어 P2P에서 위변조 방지와 이중 사용 방지인데 위변조는 이미 디지털 기술이 파트 오브 솔루션, 그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면 자기는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 논문이 프로포즈 하려는 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논문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죠? 어떤 솔루션인데 무슨 솔루션인가 하면 이중 사용, 더블 스펜딩을 막는 문제를 솔루션을 제시하는 논문이다라고 명백하게 쓰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블록체인을 만들 때 위변조 방지는 이미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 위변조 방지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죠.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전자서명이고 자기가 해야 될 거는 이중 사용의 방지이다. 그래서 이중 사용의 방지를 위해 이 논문을 썼다라고 명백히 논문에 적혀 있어서 적어도 전산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이 논문 초록만 읽어봤다라고 하면 위변조 방지 기술로 주장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의 뭐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디스커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학문적 전산학적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명백하니까 논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중상이 뭔지는 제가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전산학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아주 간단한 기계예요. 뭐냐면 타임 스탬핑 기계. 바꿔 말하면 그 시각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순서를 정하고 그걸 증명해 주는 기계예요.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금융거래라는 건요. 누가 누구한테서 계좌 이체를 하고 자금을 이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데 그걸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요. 그 계좌 이체가 일어난 사건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돈을 쓰려면 그 전에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돈을 누구로부터 받는 사건이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자기가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기록인데 금융거래의 기록인데 그 기록은 다시 기술적으로 말하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원에서는 지금 TSA라는 타임스탬핑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금융거래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에 기업들 간에 어떤 계약이 있었다 혹은 어떤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 시간부로 내용과 시점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앙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시점 처리 그다음에 이런 타임스탬핑은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에 타임스탬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앙 서버 없이 시간적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계가 블록체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We propose라고 시작된 문장 그래서 더블 스펜딩을 없애겠다고 하는 문장은 중앙 서버 없이도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제가 한 3번, 4번 정도 부언드렸지만 위변조는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할 일은 없어요. 다만 해결된 위변조 방식을 자기가 갖다가 쓰는 사용자이면 되었던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집단이 만들고 싶었던 거는 퓨어 P2P의 전자 캐시 시스템이었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 2개는 위변조 방지와 이중 사용을 방지하는 거였는데 위변조는 이미 전자서명이 해결해 두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중 사용 문제가 남았는데 그 이중 사용을 막는 방법은 내가 제시하겠다라는 거라고 종합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 제가 이중 사용이 뭔지는 설명 안 드렸으니까 그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셔도 괜찮고요. 자, 좀 더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보죠.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행기하고 자동차하고 자전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상을 다닐 때는 바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상을 다니려면 이 세 개의 물건 다 바퀴라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가 비유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이 바퀴를 전자서명 기술, 그러니까 위변조 방지라는 전자서명 기술에 비유를 하고 우리 비행기를 블록체인에 한번 비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바퀴의 목적인 지상의 이동을 위변조 방지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이게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결국 블록체인이 위변조 방지를 하기 위한 기술이다라는 말은 뭐하고 같아지는가 하면 물체의 지상 이동을 원활히 해주는 도구는 비행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물체의 지상 이동을 원활히 해주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바퀴죠, 바퀴. 그래서 위변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비행기가 아니라 바퀴예요.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이 아니라 디지털 서명과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지만 해시, 암호화 해시라는 기술, 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서명 안에는 암호화 해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변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지상에 이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사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와 같은 이치예요.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 회사나 아니면 어떤 관공서의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위변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합시다라는 말은 지상을 이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사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그거를 좋습니다라고 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바퀴만 사면 되는 거를 비행기를 사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바퀴의 성능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바퀴의 성능을 안 보고 비행기만 보시면 원래의 목적인 위변조 방지에는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비행기를 샀더니 실제로 바퀴는 한 20년 된 낡은 거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포커스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지금의 제가 이제 키워드로는 따로 제시는 안 해드린데 지금의 이제 그 블록체인은 원 목적이 P2P, 그러니까 퓨어 P2P에서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을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걸 만들어서 얻게 되는 게 뭘까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집단이 퓨어 P2P의 캐시 시스템을 만들려는 목적은 하나예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기 위한 익명의 거래 시스템을 위해서 만든 거죠.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거는 되게 뭐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금융의 투명성이 핵심인 금융실명제 정면으로 반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집단은 이 익명성을 키우기 위해서 단순히 암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 예컨대 금융기관 같은 중앙 서버들을 완전히 없앤, 그래서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의 거래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달성했죠. 지금 비트코인은 실명 확인이 힘들게 돼 있어서 익명의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그래서 지금 범죄 수익 은닉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집단은 자기들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은 채굴이라는 작업증명이라는 방식을 도입했어요. 이 작업증명 방식은 전산학적 관점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원래 작업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끔 만드는 방식이에요. 1993년도에 제안된 방식이죠. 이것 또한 이제 블록체인에서 나온 방식은 아니고 당시에 이제 스팸 메일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1993년도에 제시된 그래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해서 나쁜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낭비돼서 나쁜 일을 억제시키자는 철학을 가진 작업 증명 방식을 도입했어요. 이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기기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드리면요. 우리가 1바이트짜리 MP3 한 곡을 우리 휴대폰에는 적으면 한 10,000곡, 최신 이제 휴대폰 한 250기가 정도 되는 휴대폰에는 약
2만 곡 이상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320K로 이걸 샘플링 하더라도 그 크기가 한 5분짜리가 넘더라도 10MB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블록체인이란 것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메가짜리 mp3 한 곡을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에 저장하려면 이게 얼마나 소요될지를 잠시 한 10초 동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mp3 한 곡을 우리 휴대폰에는, 제 거에는 10,000곡, 아마 최신 폰을 갖고 계신 분은 2만 곡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 돈으로 환산하면 1원도 안 되겠죠. 환산하기조차 힘든, 거의 돈이 안 드는 부분인데, 이 똑같은 mp3 한 곡을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 저장하려면 약 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뭐 100번 이게 비효율적이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냐면 mp3 한 곡에 5억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한 대예요. 호날두가 타는 람보르기니 한 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mp3 한 곡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을 쓰겠다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가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키워드를 그냥 위변적으로만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블록체인이 또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처럼 또 둔갑되어 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에 뭔가를 저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일인가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 이제 채굴이란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의 예인데요. 지금 채굴을 하기 위한 걸 보통 우리가 난이도라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소개가 됐는가 하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돈을 준다라고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일단 수학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계산 횟수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닌 계산 횟수가 엄청 많은 산수 문제인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처음에 2009년 1월 3일에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는 몇 번 정도 계산을 해야 채굴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약 43억 번 정도 계산을 하면 채굴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채굴에 필요한 계산 횟수는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오늘 기점으로, 그러니까 2021년 4월 기점으로는 몇 번을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 계산인 43억 번 곱하기 약 20조 번을 더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조 번이 아닌 43억 곱하기 20조 번을 계산하셔야 돼요. 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조금 더 감이 오시도록, 최신 이제 GPU를 단 노트북을 여러분이 사시면 한 200만 원에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트북은 몇 번 계산할 수가 있는가 하면 초당 약 2천만 번 정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문회 꿈을 안고 요새 비트코인 하나 캐면 하나에 7, 8천만 원이니까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이제 청문회 꿈을 안으시고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신 다음에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채굴에 도전하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요, 1억 3,600만 년이 걸려요. 혹시 나는 1억 년 동안 살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은 여기 도전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허들이 더 있어요. 1억 3,600만 년 동안의 전기세가 약 43조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43조 원이랑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7천만 원을 벌고 싶은 분은 도전하시면 돼요. 놀랍게도 이제 전문 채굴업자들이 우리는 1억 3천만 년 걸리는 거를 지금 단 10분에 해결하거든요. 그 비결은 이제 병렬 처리에 있어요. 이 계산 횟수는 많지만 10명이 나눠서 계산하면 10배 빨라지고요. 10,000명이 나눠서 계산하면 10,000배가 빨라져요. 거기다 GPU를 쓰면, 한 개를 쓰는 것보다 두 개를 쓰면 1000에서 5000배 이상 빨라지니까 GPU를 엄청나게 동원하고 사람을 엄청나게 동원해서 병렬 처리를 하면 우리보다 수조 배 이상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문 채굴업자들은 우리가 1억 3천만 년 걸리는 거를 단 10분에 해결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문 채굴업자도 해결하지 못한 거는 전기세예요. 그래서 GPU 중에서도 지금 채굴에 쓰는 GPU의 가장 큰 뭔가 하면, 기능은 뭔가 하면, 단순히 계산 횟수가 많은 게 아니라 전기세를 적게 먹으면서 전력 소비가 적으면서 계산 횟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적으면 더 쓸 수가 있으니까 그 최적인 것들이 이제
이제 채굴에 투입이 되겠죠. 이렇게 채굴에 투입된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3개월 정도 지나면 무용지물이 돼요. 왜냐하면 이 채굴의 생리는 시간을 들여서 그 횟수를 다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계산한 단 한 명만 보상을 받아요. 따라서 채굴에 아무리 10,000명, 10만 명이 동원되더라도 승자는 단 한 명이죠. 나머지는 투입한 에너지, 투입한 기계가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럼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이제 치킨 게임인데, 따라서 3개월 된 기계를 동원하면 자기가 이길 확률이 떨어지겠죠. 이제 하나 재미있는 점은 반드시 계산 횟수를 더 많이 해야 이기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랜덤으로 뭔가를 찾는데 무작위로 찾는 방식이라서, 예컨대 비율을 이제 들려드리자면, 여러분 혹시 댁에 들어가실 때 뭐 다들 디지털 도어락이 있으실 텐데 비밀번호가 4자리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술 먹고 까먹었어요. 술 먹고 까먹는 분은 잘 알겠지만 어쨌든 까먹었어요. 근데 이 디지털 도어락 번호를 알 수 있는 수학 공식 같은 건 없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0000부터 9999까지 누르는 거잖아요. 10,000번을 눌러보면 반드시 정답은 찾아요. 해시 퍼즐도 같은 건데, 이때 정답을 빨리 찾는 거는 손가락이 빠르면 빨리 찾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운빨이 좋으면, 그죠? 4개를 눌렀는데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는 비슷하겠죠. 약 한 5,000번 정도의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죠. 0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99부터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언제 성공할지 누가 성공할지는 거의 확률적으로 비슷할 거고, 따라서 대체로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이 찾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주무시다가 꿈에서 신령님이 나와서 번호를 알려주시면 한 번에 성공하실 수도 있어요. 그 패턴을.